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세권에 살다가 날벼락 맞은 40대 여자입니다. 친세권이 뭐냐고요?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곳을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말을 바꿔 편의점 근처에 살면 편세권, 숲 근처에 살면 숲세권이라는 식으로 쓰더라고요. 저는 친세권, 즉 친한 친구와 가까이 살았습니다. 저의 중학교 동창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저희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왔었거든요. 그래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 친구가 이사 올 때 정말 기뻐했답니다. 사실 그 친구는 몇 년 전 이혼을 하고 혼자 유치원생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 텐데 누구보다 아이한테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제 친구지만 대견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친구가 전세 만기가 끝났다며 이사할 곳을 찾고 있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동네 아파트가 살기도 좋고 유치원도 괜찮다며 이사 오라고 추천을 했어요. 저도 같은 또래 아들을 키워서 근처에 살면 서로 도움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아이들끼리도 사이가 좋아서 둘이 잘 노니까 잘 됐다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정말로 이사를 와서 저희는 이웃사촌이 되었답니다. 저랑 저희 아들은 신이 나서 첫날부터 친구네를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이사 첫날이라 정신없을 테니 맛있는 걸 해주려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일찍 와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는데 남편이 극도로 싫어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제가 친구 이사 온다는 말을 하자마자 기분 나빠했어요.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아무리 친구라도 바로 옆으로 이사 오는 게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그날도 일이 바쁘지 않은데 저녁 식사를 피하려고 자청해서 야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저랑 아들만 매일같이 친구네 모녀와 어울려 다녔죠. 같이 마트도 가고 키즈카페도 가고 문화센터도 가며 저희 동네 여기저기를 소개해줬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 유치원도 같은 곳에 보내게 되었죠. 다정하게 손잡고 들어가는 두 아이를 보며 이러다 나중에 사돈되는 거 아니냐는 농담도 하고요. 몇 달을 그렇게 가족처럼 지냈는데도 남편은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남편 앞에서 친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칭찬은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남편은 더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아대어 욕하기 일쑤였어요. 친구가 할인 쿠폰을 가져온 덕분에 물건을 싸게 샀다고 자랑하면 그 친구 너무 쪼잔한 것 같다고 욕하고요. 친구 음식 솜씨가 좋다고 칭찬을 하면 그런 사람이 말년에 비만 되기 쉽다고 하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같이 캠핑을 가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더니 남편이 버럭하는 게 아니겠어요? 보자 하니까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화날 일이야? 나는 당신 친구 집들이도 하고 결혼식도 다 가주는데 당신은 내 제일 친한 친구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아니, 내가 못 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그 친구가 별로라서 그래.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한테는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걔가 나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다른 친구한테 잘해줘봤자 무슨 소용이야? 당신은 왜 그렇게 걔를 싫어해? 그냥 인상이 좀 별로야. 사람이 뭔가 쎄하고 불길해 보여. 아니, 당신 이과생이라 관상 그런 거 극혐한다면서. 그리고 걔 순둥하게 생겨서 인상 좋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이, 그래도 나는 싫다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이해해 줄 수 없어? 당신이야말로 날 이해해 줄 수 없어? 나랑 20년 지기 제일 친한 친구인데 당신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 대체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싫은 거야? 핑계대지 말고 솔직히 말을 하든가.
그 여자 이혼녀잖아. 이혼녀 주제에 감히 내 아내랑 어울려? 당신 미쳤어? 이혼한 게 무슨 잘못도 아닌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잘못일 수도 있지. 어린애도 있는데 이혼하는 게 어디 쉽냐? 뭔가 큰 잘못을 해서 이혼당했을 거야. 그 여자 분위기가 딱 그래. 지금 잘못은 네가 하고 있거든? 너야말로 그러다 이혼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닥쳐라. 아이, 몰라. 난 절대 싫으니까 다시는 그 여자 우리 집에 들이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싫으면 당신이 나가. 도덕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나가서 유치원부터 다시 다니고 와. 전 남편이 그렇게 편견 가득하고 옹졸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혼 가정이라고 무시하는 건 쌍팔년도에나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내 남편이 그럴 줄이야. 저는 그날 남편의 발언에 충격받고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혹시 아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서 아이가 영향받기라도 할까봐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날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과 큰 소리를 내며 싸웠어요. 평소 제 말이라면 껌뻑 죽던 남편이 이상하게 이번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의견을 꺾지 않더라고요. 친구 앞에서는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친구가 바보도 아닌데 어떻게 눈치를 못 채겠어요. 남편이 어쩌다 우연히 마주칠 때도 친구 앞에서 대놓고 싫은 티를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친구의 표정도 싸늘해지고 나중에는 둘 다 서로를 피하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남편은 그 뒤로도 이상한 발언과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 핸드폰에 있는 친구의 전화번호를 저 몰래 차단시켜 놓고요.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고 하면 갑자기 아프다고 꾀병을 부려서 못 나가게 한 적도 있어요. 친구 집에 나눠주려고 싸놓은 반찬을 전날 밤 홀랑 다 먹어버리기도 했고요. 친구랑 같이 여행 가려고 예약해놓은 기차표를 저 몰래 취소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짜증났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장난스럽게 넘길 수 있었는데 나중엔 진짜 선 넘는 행동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바쁜 친구 대신 친구 딸을 제 아들과 함께 하원시켜 주었습니다. 저녁을 맛있게 먹인 후 단지 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챙겨주지 않아도 둘이 서로 그네도 밀어주고 술래잡기도 하며 재미나게 놀더라고요. 아이가 외동이라 외로워 보일 때가 많았는데 남매 같은 친구가 생겨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양복 입은 남자 하나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손 쓸 틈도 없이 저희 아들 손을 덥석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납치범 같은 행동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갔더니 그 남자는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깜짝 놀랐잖아. 잘 놀고 있는 애를 왜 갑자기 끌고 가? 내가 저 집 애랑 같이 놀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은 왜 내 말 안 들어?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부모가 같이 놀 친구까지 정해주는 건 너무 월권 아니야? 우리 아들은 좋아하는 친구랑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왜 이래? 아이, 몰라. 난 당신이 그 친구랑 어울리는 것도 싫고 우리 애가 그 집 애랑 어울리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 왜? 설마 또 이혼녀 어쩌고 하려는 거야? 당신 자꾸 그런 소리 하면 나 진짜 화낼 거야. 그딴 이유로 사람 차별하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 우리 애가 당신처럼 편협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야? 아유, 그래, 너 잘났다. 내가 아내랑 사는 건지 엄마랑 사는 건지 모르겠네. 너 알아서 해. 삐친 남편이 잡고 있던 아이 손을 획 놓더니 돌아서서 혼자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이 윗집 이혼남과는 가끔 술자리도 하면서 형님 아우하며 잘 지냈거든요. 이혼에 그렇게 편견이 있던 사람은 아닌데 왜 갑자기 저러는 걸까요?
남편 하는 행동을 보면 거의 부모님의 원수 대하듯 해서 더 의아했어요. 그냥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싫어한다기엔 과한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대체 왜 저렇게까지 내 친구를 싫어하는 걸까?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 못해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괴상한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더군요. 남편이 하도 싫어하니까 어느 순간 저도 친구를 몰래 만나는 날이 많아졌어요. 평일에는 남편이 출근하니 상관없었지만 주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간다거나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거짓말까지 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장 보러 간다고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장바구니 없이 들어가는 바람에 들켜서 싸운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불륜도 아닌데 내가 대체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제가 단칼에 자르고 혼내지만 혹시 친구한테까지 안 좋은 소리를 할까 봐서요. 남편이 그러는 게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고 창피해서 최대한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한 거였죠. 다행히 저는 프리랜서고 친구는 시간 여유가 꽤 있는 자영업자라 틈틈이 시간이 많이 났어요. 아침에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나면 카페에 앉아 한두 시간은 수다를 떠는 게 매일의 일상이었죠. 옛날 학교 다닐 때 추억 이야기에 아이들 커가는 이야기까지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하루는 친구가 회사 다닐 때 만난 지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지인의 남편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 벌이가 일정치 않아 지인은 남편의 수입을 정확히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코인에 투자를 하다가 큰 돈을 날린 거예요. 그걸 아내한테는 감쪽같이 속이고 있다가 들키는 바람에 지금 이혼한 애 만회하고 있다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런가 막장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하고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별 관심은 없었는데 친구가 잠시 제 눈치를 보더니 저를 슬쩍 떠보더군요. 네 남편은 어때? 혹시 너 몰래 비상금 같은 거 챙겨두는 거 아니니? 내 남편이? 그럴 리 없어. 워낙에 간도 작고 소심해서 절대 나 몰래 뒷주머니 같은 건 못 찾는 스타일이거든. 재테크의 재자도 몰라서 내가 돈 관리 도맡아 하고 있다니까. 그래도 너무 믿고만 있지는 마. 요즘 아내 몰래 코인이나 주식하는 남자들 진짜 많대. 세상 남자 다 그래도 내 남편은 아닐걸? 코인이라고는 코인 노래방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믿으니까 더 불안하다. 원래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거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다가 당했다니까. 남자들 귀가 얇아서 주변 친구들이 꼬드기면 잘 몰라도 넘어가기 쉽거든. 너도 혹시 모르니 남편 비상금이나 코인 투자 내역 같은 거 있는지 좀 찾아봐. 그런 건 어떻게 찾아? 남편 금융거래 내역 같은 거 뒤져야 되나? 에이, 난 그런 거 못해. 그러다가 내 지인처럼 큰 돈 사고 치면 어떡해. 일 터지기 전에 막아야 되지 않겠니? 다 네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듣다 보니 좀 혹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알아보는 게 남편 뒷조사를 하는 것 같아 썩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 생일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던 날이었어요. 집들이 때 초대받아 얼굴을 익힌 남편 회사 동료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뭘 사러 왔냐고 물었더니 성과급을 받은 기념으로 아내 선물을 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내분이 부럽다고 했더니 그 직원은 저희 남편이 더 좋은 거 해줬을 텐데 뭐가 부럽냐는 거예요. 남편네 팀이 몇 년째 회사에서 성과급을 가장 많이 타고 있어서 자기는 그게 더 부럽다고요. 대충 하하호호 웃어 넘기고 헤어졌는데 사실은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성과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프리랜서라 회사 급여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 남편이 성과급 받은 사실을 숨겨왔던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몇 년째 저를 속이고 뒷주머니를 차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애처가로 유명한 남편이 저한테 속이는 게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괜히 벌집을 건드리는 꼴이 될까봐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남자들 비상금 챙기는 거 흔하다는데 이 정도는 그냥 봐줘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끙끙대고 있는데 남편이 제가 몸이 안 좋아 보인다며 죽을 사러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벨소리가 울려서 보니 남편이 놓고 간 핸드폰이 보였습니다. 저는 기회다 싶어서 얼른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비밀번호는 전날 남편이 풀 때 몰래 봐두었거든요. 보면서도 저는 설마 했어요. 다들 그런 짓을 해도 내 남편만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혹시 무슨 오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직원이 잘못 알았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 확인해 보려고 한 거였는데 세상에, 저는 곧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 친구들과의 메신저 단톡방에 남편이 코인으로 몇 천만 원을 날렸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내는 모르니까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입단속까지 시키고 있었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몇백만 원도 아닌 몇 천만 원이나 저 몰래 빼돌리고 심지어 그 돈을 이렇게 허투루 썼다니. 저는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면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해맑게 웃으며 죽을 들고 들어오더군요. 내가 아는 남편은 저렇게 나밖에 모르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코인을 해서 몇 천만 원을 날렸다니. 이거 진짜야? 뭐야? 당신 내 핸드폰 몰래 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잖아. 지금 화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 아니야? 아니, 이건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용돈 주라고 쓰신 돈인데. 당신네 팀이 회사에서 성과급 제일 많이 받는다며. 직원분 우연히 만났을 때 들었어. 그런데 비상금을 이렇게 많이 모았을 줄은 몰랐네. 말 안 한 건 정말 미안한데 당신이 이해해줘야 해. 남자들은 비상금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서. 꼭 필요한 데가 코인이었어? 내가 친정아빠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당신 다 봤잖아. 도와달라고 말했을 때는 돈 없다고 거절해놓고 장인어른 병원비 드릴 돈은 없고 코인 할 돈은 있었던 거네? 그건 내가 정 안 되면 드리려고 했지. 그런데 결국 처형이 내줘서 병원비 잘 해결했잖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어쨌든 최우선은 아니었다는 거잖아. 너한테 나랑 우리 집이 코인만도 못해? 나는 그게 용서가 안 돼. 당신 서운한 건 이해는 하는데 솔직히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당신 형제들도 있는데 왜 내가 그 병원비를 내야 하냐고. 나는 시어머니 편찮으실 때 우리 이사 가려고 같이 모은 적금 깨는 것도 반대 안 했고 바쁜 당신 대신 내가 직접 가서 몇 날 며칠을 병간호도 해드렸어. 나는 당신 가족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당신은 아닌가 보네.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남편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제 앞에서 빌었지만 쉽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저를 오랫동안 속인 것도 저희 친정을 남처럼 생각하는 것도요. 그래서 남편과 한동안 냉랭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에 회의를 하고 들어오는데 아파트 단지 외곽에서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대로변 바로 앞이라 차 소리가 커서 뭐라고 하는지는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싸우나 보다 하고 피해가려고 했는데
가까워질수록 제가 아는 목소리 같은 거예요. 조심스럽게 가보니 글쎄 남편과 제 친구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거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이기에 놀란 제가 달려가서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보더니 놀라서 떨어지더군요. 저는 또 남편이 잘못했겠거니 싶어 친구에게 일단 미안하다고 하고 남편을 억지로 끌고 왔어요. 당신 요새 왜 그렇게 안 하던 짓을 하고 다녀? 오늘은 또 뭐 때문에 내 친구한테 시비 거는 건데? 우리 싸운 거 다 그 여자 때문이잖아. 그 여자가 당신이랑 나 이간질 시키려고 코인 이야기한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걔가 이간질을 왜 해? 그냥 내 걱정돼서 해준 말이야. 걱정은 개뿔. 그 여자는 너도 자기처럼 이혼녀 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혼자 그렇게 살기 외로우니까 등신같이 그런 것도 모르고 홀라당 넘어가서 나를 의심하냐?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누구 욕을 해? 나 속이고 비상금 주머니 찬 것도 몰래 코인하다 돈 홀라당 날린 것도 다 당신이야. 내 친구가 의심해줘서 이제라도 그거 알게 된 거 나는 고맙기만 하다. 아니,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그건 정말 미안한데, 그래도 저 여자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하잖아. 왜 자꾸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냐고.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비상금 이야기한 거 어떻게 알았어? 난 당신한테 말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뻔하지. 네 주변에 그런 말 할 사람이 그 여자밖에 없잖아. 그 여자가 너한테 내 뒤 캐보라고 부추긴 거잖아. 삐뽀 삐뽀. 그때부터 머릿속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심각하다, 이상하다, 뭔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신호가 팍팍 왔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제 친구까지 수상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비상금부터 코인까지 친구 말이 딱딱 맞아 떨어진 것도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했거든요. 그걸 뒤늦게 눈치챈 저는 기분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둘 사이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사건으로 한동안 두 사람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지만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의심이 옅어지고 내가 너무했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던 찰나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친구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딸을 저희 집에서 잠깐 봐달라고 한 날이었어요. 저는 어차피 아들과 집에 있을 때라 흔쾌히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친구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남편은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야근을 하게 됐으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남편의 회사가 한창 한가하던 시기였거든요. 뭔가 수상하다는 촉이 확 오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네 팀 신입사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 봤습니다. 젊은 사람답게 매일매일 열심히 올리는데 방금 또 셀카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오늘도 칼퇴 예정, 신난다 라는 글과 함께 말이죠. 같은 팀 과장이 야근하는데 신입사원이 칼퇴근을 할 수 있을 리가 있나요?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바로 친정어머니를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드려 아이들을 맡기고 집에서 나왔어요. 남편 회사로 운전해 가는데 핸들을 잡은 손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고 두려웠던 순간 같아요. 몸은 남편을 믿지 못해 확인하러 가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아닐 거라는 말만 맴돌았죠. 마침내 남편의 회사 맞은편에 도착한 제 앞에 퇴근하는 직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6시 정각에 도착해서 딱 퇴근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주차장에서 나오는 남편의 차가 보였어요. 역시나 야근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저는 조금 거리를 두고 남편의 차를 따라다니며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차가 저희 집 쪽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조금 기대했어요.
남편이 야근이 취소됐다며 서프라이즈를 해주러 오는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해가면서요. 그런데 10분 정도 운전해 가던 남편이 웬 지하철 역 앞에서 차를 세우더군요. 그리고 거기엔 남편을 기다리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제 친구였어요. 둘이 거기서 만난 게 한두 번이 아닌지 친구가 익숙하게 남편의 차 조수석에 타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눈만 마주쳐도 싫어하던 사람들이 뒤에서 몰래 만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까는 긴장으로 살짝 떨리던 손이 그때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놈의 인간들. 저는 쿵쾅대는 심장을 부여잡고 다시 남편의 차를 뒤따라갔어요. 근처에 한 모텔로 들어가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들어간 모텔 앞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러는 동안 제 마음은 수천 번 지옥을 오가더군요.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도 수천 번 갈팡질팡하고요. 그런데 3시간 후 다정하게 팔짱 끼고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저는 확실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것들을 갈기갈기 찢어발겨 이 고통을 몇 배로 되돌려준 후에 이혼하겠다고요. 저는 차에서 나와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를 본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저는 말도 없이 남편의 뺨부터 세게 한 대 때렸습니다. 그동안 너희 둘이 이딴 짓 하고 다녔니? 내 앞에서 싫은 척 연기하느라 힘들었겠다. 여보, 오해야. 우리는 여기 그냥 지나가던 길이야. 넌 지나가는 길에 여자도 태우고 모텔도 3시간이나 들르니? 회사에서부터 네가 한 짓 내 차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 난 정말 이 여자가 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같이 바람 피워놓고 찌질하게 여자 핑계나 대기는. 넌 진짜 한심한 인간이다. 그리고 너는 내 20년지기 절친이잖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친구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이고 등짝이고 할 것 없이 보이는 곳은 다 분노가 실린 제 손바닥이 닿았습니다. 꽤나 아팠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구를 잠시 했었거든요. 사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는 친구에게 더 화가 났어요. 중학교 때부터 서로의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가족끼리도 다 알 정도의 자매 같은 사이였는데 어떻게 그 세월과 그 우정을 겨우 남자 하나 때문에 배신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마구잡이로 때리는 저를 피해 소리 지르며 몸을 가리던 친구는 결국 저를 뿌리치고 도망을 치더라고요. 제가 쫓아가려 하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오해 풀고 가. 나 정말 저 여자랑 별 사이 아니야. 이거 안 나?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딜 잡아? 그래, 잠깐 만난 건 맞는데 다 지나간 일이야. 예전에 실수로 잠깐 만났다가 금방 헤어졌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너는 헤어진 여자랑 모텔에서 자고 다니니? 안 헤어졌으면 아주 심장도 내줬겠다. 더러운 불륜남이 하는 말 이제 하나도 안 믿어.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다고. 이제 보니 둘이 짜고 우리 아파트로 이사를 온 거겠네. 가까이 살면서 더 편하게 불륜 저지르려고? 더럽고 끔찍해.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저 여자 오는 거 싫다고 계속 말했잖아. 내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저 여자가 멋대로 이사 온 거라니까? 그러면서 당신한테 말한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이제 네 말은 절대로 못 믿어. 더 이상 헛소리 말고 당장 이혼해.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한 뒤 모텔 앞에 글을 덩그러니 남겨놓고 혼자 나왔습니다. 알록달록 화려하고 천박한 모텔 입구 앞이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거기가 딱 그 남자의 자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대체 무슨 정신으로 집까지 운전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의 기억은 누가 잘라낸 것 마냥 사라져서 지금 생각해보면 사고가 안 난 게 천만다행이더라고요. 어찌저찌 집으로 돌아와 보니 친구 딸은 이미 저희 집에 없더군요. 친정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제가 도착하기 5분 전에 친구가 뛰어와서 아이를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20년을 넘게 알고 지냈는데도 친구는 저를 몰랐나 봐요. 제가 설마 자기 아이 앞에서까지 자기를 때리고 욕할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아들을 겨우 재우고 혼자 침대에 누우니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사를 온 후부터 남편의 이상했던 행동들이 하나하나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왜 저렇게 오버하나 싶었던 행동들이 연기라 그랬다 생각하니 이해가 좀 됐습니다. 둘이 불륜관계인 걸 숨기려고 반대로 혐오하는 척을 했던 거예요. 이혼녀 주제에 감이라는 말은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연기를 하다 보니 무리수를 두게 된 거죠. 남편이 돌아오면 어쩌나 쫓아내야 하나 다시 뺨을 때려야 하나 고민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헤어지기로 결심했는데 그 모텔 앞에 버리고 온 것도 저인데 그래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친구가 저를 동네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저는 친구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절대 용서해주지 않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죠. 그런데 친구는 상상 그 이상의 인간 말종이더라고요. 20년 동안 제가 알던 그 순하고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에 이어 친구에게까지 감쪽같이 속아왔던 거죠.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나 사실 네 남편이랑 오래전부터 만나던 사이야. 언제부터 만난 사이인데? 나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거든.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했어. 그럼 지금까지 쭉 불륜 상태였다는 거야? 남편은 잠깐 만나다가 헤어졌다던데? 우리는 한 번도 헤어진 적 없어. 그 사람이 너 상처받을까 봐 거짓말한 것 같아. 내 상처가 걱정되면 애초에 불륜을 안 저질렀겠지. 그것도 내 친구랑. 너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나도 널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 하지만 난 네 남편 처음 본 순간부터 운명이라고 느꼈어. 운명 같은 소리 하네. 불륜이겠지. 네가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어. 너 이혼할 거지? 그럼 내가 네 남편이랑 재혼할게. 혹시 아이 키우기 힘들면 나한테 맡겨도 돼. 내가 네 아들도 친자식처럼 잘 키울 수 있어. 사과는커녕 그 더러운 입으로 감히 제 아들을 입에 담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그 뻔뻔한 얼굴에 들고 있던 커피를 쫙 뿌려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고작 커피 좀 맞았다고 호들갑을 떨며 소리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제 가슴에서는 그보다 더한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희가 소란스럽게 하자 카페 안의 사람들이 다 저희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부끄럽기는커녕 무슨 객기인지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며 말했어요. 이런 건 드라마에서만 나오던 건데 실제로 보니 신기하시죠?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거든요. 얘가 제 남편이랑 바람 피운 제 20년 지기 친구예요. 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이 여자 얼굴 잘 봐두세요. 다른 분들은 저처럼 당하시지 않게요. 너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고소장은 너부터 받을 준비해. 내가 더러운 너희 불륜 남녀 다 개박살 내줄 테니까.
저는 다시 한번 두 사람을 향한 피해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사실 그때 너무 힘들어 무너지고 싶었지만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놈들한테 제대로 복수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계속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저는 일단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꼼짝 못하는 마마보이였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냥 아들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는 분이셨어요. 저는 일단 전화를 걸어서 남편이 한 짓을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충격받으실 게 걱정되긴 했지만 어쩌겠나요. 다 본인 아들이 벌인 일인 것을요. 긴 이야기를 마친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들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거니까 절대 양보 못한다는 말도 함께해요. 예상했던 대로 시부모님이 놀라서 허둥지둥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더라고요. 아들 대신 사죄하겠다며 한 번만 용서하고 잘 살아보면 안 되겠냐는 말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분은 결혼 생활 내내 항상 저한테 자상하고 따뜻하게 잘해주셨거든요. 남편이랑 헤어지는 건 이제 하나도 아쉽지 않은데 좋은 어른들과 남이 되는 건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제 차 블랙박스에서 미리 뽑아 캡처해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엔 모텔에서 팔짱 끼고 나오는 남편과 제 친구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제 말을 듣고도 설마 하셨던 두 분은 명백한 증거를 보자 할 말을 잃으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후 시부모님의 호출에 회사에서 조퇴까지 한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잘못한 게 워낙 크다 보니 기죽은 똥강아지 마냥 잔뜩 꼬리 내린 모양새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자마자 등짝부터 세게 때리시더라고요. 속이 시원했는데 시아버지께서 뜯어 말리시는 통에 금방 끝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입으로도 아들을 시원하게 패시더군요. 이 천하의 몹쓸 거사!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랑 이제는 진짜 헤어진 사이예요. 너희 사진 안 보이냐? 이게 헤어진 사람들 모습이야. 헤어졌으면 대체 모텔은 왜 드나들어?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여자가 저를 억지로 끌고 갔다고요. 세상에, 심지어 변명 하나도 제대로 못하네. 내가 아들을 이렇게 몹쓸 놈의 모지리로 키웠다. 정말 미안하구나, 며느라. 이 정도면 나라도 이혼했을 거야. 내가 무슨 염치로 저를 더 말리겠냐. 우리가 이놈 데려가서 제대로 혼내놓을게. 데려가긴 어딜 데려가요. 저 이 사람이랑 절대 이혼 못해요. 그런 생각을 불륜을 저지르기 전에 했어야지. 넌 첫 단골을 보여놓고 이혼 못한단 말이 나와? 저 이 사람 없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여보, 나는 절대로 이혼 못해. 당신이 아직도 착각을 하나 본데 그건 너한테 달린 게 아니야. 난 절대로 무조건 너랑 이혼할 거니까 두고 봐. 시부모님이 나가시는 길에 남편도 같이 내보내버린 저는 복수전의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이혼 못하겠다면 하게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두 번째 작전은 창피해서도 이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회사 직원들과 친구들, 시가 친척들, 연락 잘 안 하는 동창들까지 모두 초대한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좀 헷갈렸지만 그래도 각 집단에서 가장 입이 싼 사람은 무조건 초대했어요. 그리곤 어리둥절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폭탄을 투하했죠. 남편과 제 친구 두 사람의 불륜 현장 사진을 거기에 다 올려버린 거예요. 남편이 제 20년 지기 절친과 바람을 피워서 저희 부부 이혼합니다. 결혼식 때 다들 모셔놓고
잘 살겠다고 약속드렸는데 피치 못하게 그 약속 깰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려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 인사드리지만 상간녀가 이 남자랑 곧 재혼할 예정이라니 지켜봐 주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다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며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임무를 완수했으니 단톡방을 요요히 나와버렸습니다. 역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채 1시간도 안 돼서 남편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퍼진 것 같더라고요. 회사 상사들은 물론 거래처에까지 다 알려져 남편이 개망신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아이가 들으면 상처받을까봐 아파트 이웃들은 일부러 다 뺐는데 어떻게 아파트에도 소문이 났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유치원 방학 때라 친구가 아이를 할머니 댁에 맡겨놓은 것 같았어요. 이웃 사람들은 제 친구가 지나가기만 해도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특히 아파트 부녀의 아주머니들이 큰 역할을 하셨죠. 하지만 제 친구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잘 다니더군요. 한 번은 분리수거장 앞이 소란스러워서 가보니까 친구가 이웃들과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니, 페트병은 물로 한번 헹궈서 버려야 하는 거 몰라요? 진짜 사람이 여러모로 지저분하네. 누가 그걸 일일이 헹궈요? 매번 이렇게 버려도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일반 사람은 돼도 상간녀는 안 돼요. 지금 절 상간녀라고 하신 거예요? 명예훼손 고소장 한번 받아보실래요? 이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 말 다 하는 거 보소. 역시 상간녀는 다르네. 하긴 그 정도 뻔뻔해야 친구 남편이랑 불륜을 저지를 생각을 하지. 불륜이라뇨? 그 둘은 제가 나타나기 전부터 결혼 생활이 위태로웠다고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저랑 다시 결혼하기로 했어요. 세상에, 그 말을 믿어요? 남자들 불륜할 때 다 결혼하자는 말로 꼬셔. 근데 불륜녀랑 진짜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잔 별로 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당신들은 그냥 놀려고 만나는 딱 그 수준의 여자니까. 얕게 생겨서는 의외로 순진하네. 저는 그런 여자들이랑 다르다고요. 두고 보세요. 저희는 꼭 결혼할 거니까요. 상간녀의 뻔뻔한 모습에 이웃들이 모두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자기 불륜에 그렇게 당당하다니 저는 그 콜을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며칠 후에 중학교 때 동창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라 축의금만 보내고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꼭 가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저는 결혼식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샵에 가서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만졌어요. 맨날 집에서 편하게만 있어서 몰랐는데 마음먹고 꾸미니까 옛날 미모 어디 안 갔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결혼하는 친구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결혼식은 신부와 신랑이 주인공인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는 친구는 저보다 더 화를 내주면서 좋은 생각이라고 와서 모두에게 알리라고 응원해 주더라고요. 한번 친구 남편 빼앗은 여자는 다른 친구 남편도 노릴지 모르니까 공익을 위해서라도 꼭 알려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상간녀인 제 친구도 그 결혼식에 참석했더군요. 제가 올 줄은 몰랐는지 절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지는 걸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결혼식을 지켜봤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을 때 저희는 오랜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들과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간녀 친구와 대면대면하게 있자 다들 의아해 하더라고요. 싸웠냐고 묻는 동창들에게 저는 말없이 봉투를 하나씩 건네주었습니다. 동창들이 다들 봉투를 열어보곤 깜짝 놀라더군요. 그 안에는 제 옛 절친이었던 상간녀와 제 남편의 불륜 현장 사진이 들어있었거든요.
나 남편이랑 이혼해. 얘가 나 몰래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있었더라고. 세상에,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얘가 너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운다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래서 너 제일 챙긴 게 얜데 그런 사람 남편을 뺏어?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냐? 너야말로 여기까지 와서 왜 이래? 친구들 앞에서까지 날 꼭 망신줘야 속이 시원하니? 왜? 너는 불륜 아니라며. 내 남편이랑 진심이고 결혼할 거라서 당당하다며. 그렇게 당당하면 친구들한테 알리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 아이고, 그럼 망발까지 하셨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더니 불륜하는 애들 정신 상태는 다 비슷한가 봐. 그래서 다들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나처럼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해서 울 일 없게 다들 조심해. 웬만하면 얘한테는 남편 안 보여주는 게 좋을 거야. 그러자 그 친구가 얼굴을 가린 채 피로 현장을 뛰쳐나가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직 세 발의 피니까요. 그날 피로 현장에서 친구들이 저를 위로한다며 와인을 많이 따라주었어요. 덕분에 취기가 조금 오른 저는 상간녀 친구의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 앞에 서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중학교 때 저희 집보다 더 자주 들락거리던 곳이었거든요. 친구 부모님도 모두 한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고요. 그랬던 우리가 왜 이런 사이가 되었나 싶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망설이던 저는 술김에 용기를 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본 친구 부모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며 친구 어머니 품에 안겼거든요. 잠시 후 울음이 조금 진정된 제가 그분들에게 친구와 남편의 불륜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여기 올지 말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두 분도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곧 동네에 소문이 날 텐데 길에서 우연히 들으시는 것보단 차라리 저한테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딸이랑 너희 남편인 거니? 네, 어머님. 제가 제일 믿었던 친구랑 남편이 절 배신했어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남편하고 만났대요. 근데 걔가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돼. 너희 둘은 둘도 없는 절친이었는데 너희는 동네로 이사가서 우리도 한시름 났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네가 뭔가 오해를 한 걸 깨다.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소식 전해드려서 저도 너무 죄송해요. 왜 자꾸 죄 없는 사람들만 서로 미안해할까요? 정말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근데 저는 정말 걔를 자매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고 너무 속상해요. 저는 그날 친구 부모님 품에 안겨 한참을 엉엉 울다가 나왔습니다. 친구 부모님도 저 못지않게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동창들에게 수소문해서 친구 전 남편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이혼했을 때 친구가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만 말했는데 속상할까봐 더 캐묻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친구의 실체를 알게 되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긴 설득 끝에 친구의 전 남편분을 만났습니다. 자길 왜 불렀나 의아해하던 전 남편은 자기 전 부인이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말에 황당해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친구 남편까지 건드릴 줄은 몰랐는데 제 버릇 걔 못 준다더니 정말인가 봐요. 참 대단한 여자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이혼도 그 여자 바람기 때문에 했어요. 불륜도 중독인가 봐요. 신혼 초에 그러다 한번 걸렸는데 임신 중이라 제가 용서해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뒤로도 유부남 두세 명을 더 만났더라고요.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제가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그냥 두 사람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 줄만 알았거든요. 어쩐지 걔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도 창피해서 솔직히 말 못했겠지요. 진작 헤어졌어야 하는데 그게 가장 후회돼요. 그런데 그 친구가 유책 배우자면 양육권은 왜 뺏기신 거예요? 일 때문에 바빠서 아이 돌볼 시간이 없어서 양보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무조건 딸을 제가 데려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책 배우자라도 딸이라 엄마 쪽이 더 유리한가 보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시골에 계셔서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점도 컸고요. 아내는 처가댁에서 양육을 도와주시고 집도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아이가 자라기 더 좋은 환경이라고 본 것 같아요. 말도 안 돼요. 바람피운 아내 때문에 가정이 깨진 것도 억울한데 딸까지 빼앗기다뇨. 판결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이가 그렇게 윤리의식 없는 엄마 밑에서 뭘 배우겠어요. 저도 인정할 수 없어서 법정 소송까지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딸을 2주에 한 번씩 보기로 했는데 그 여자가 그조차 보여주지도 않아요. 전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울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시겠네요. 혹시 이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전 남편분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친구가 저한테 여러 번 자기 딸을 맡겼고 그동안 제 남편과 모텔에 간 적도 있다는 것까지요. 상습적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문제지만 저한테 아이를 맡긴 게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저는 자기 불륜의 피해자인데 제가 나쁜 마음 먹었다면 복수하려고 아이한테 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저한테 아이를 맡겼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불륜에 미쳐서 아이를 위험한 환경에 뒀다는 게 알려지면 양육권을 다시 빼앗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 증거를 제가 다 가지고 있다고 했더니 전 남편분이 반색하며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다시 소송을 해볼 용기가 생겼다면서 말이에요. 전 남편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저도 친구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소송에 걸린 엄마가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할 리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계속 이혼 못 해준다고 버티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도 시작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긴 했지만 저는 결국 모든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위자료와 함께 양육권도 모두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전 남편분도 양육권 소송에서 이기셨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딸을 뺏긴 친구가 오열하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 안 좋긴 하더라고요. 친구가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긴 했어도 딸한테만큼은 정말 끔찍했거든요. 제가 전 남편에게 증거를 건네준 걸 알았는지 친구가 저를 찾아와 화를 내더군요. 내 딸을 건드리는 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아이를 뺏긴 건 내가 아니라 네가 한 짓 때문이야. 아무리 그래도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너 하고 다니는 꼴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아이 아빠가 좋은 사람이던데 거기서 자라는 게 아이한테 훨씬 도움이 될 거야. 피도 눈물도 없는 나쁜 기집애. 네 남편이 너랑 살기 힘들다고 네 욕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 이제 보니까 그 말이 다 이해가 돼. 네 남편 바람 피운 것도 다 너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좀 편하니? 참 불쌍하고 한심하다. 가슴에 새겨. 니들이 바람난 건 100% 다 너희들이 쓰레기라서야. 재수없어. 두고 봐. 내가 네 남편이랑 결혼해서 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내가 버린 놈 데리고 살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 난 저도 안 가질 테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고 떠나자
제 친구였던 상간녀는 분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걸로 제 결혼 생활은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이사를 준비하던 저는 장롱 속에서 공기계 핸드폰 하나를 발견했어요. 저는 안에 남아있는 사진이 있나 확인해 보려고 핸드폰을 다시 켰죠. 그런데 제 것이 아니라 남편의 핸드폰이었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커플폰을 썼거든요. 켠 김에 안에 뭐가 있나 살펴보던 저는 남편과 상간녀인 제 친구의 문자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친구가 저희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오던 2년 전의 문자더라고요.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이사를 와? 우리 진작에 헤어졌잖아.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말도 안 돼. 자기도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땐 잠깐 혹했던 거고 내가 사랑하는 건 와이프랑 우리 아들밖에 없어. 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거니까 제발 그만 좀 질척거려. 계속 이러면 내가 자기 와이프한테 다 말해버린다? 우리 집 건드려면 가만 안 둬? 내가 진짜 미쳤었지. 네가 애초에 날 꼬신 것도 와이프랑 내가 행복해 보이는 게 질투나서 망치려고 그랬던 건데 내가 멍청해서 그땐 아무것도 몰랐어. 너랑 잠깐 만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일이니까 제발 그만해. 내가 다시 너랑 만날 일 없어. 나는 자기랑 무조건 다시 만날 건데? 이제 한 동네로 이사 왔으니까 더 자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 이제 내가 결혼해서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다. 네 헛소리 더 이상 상대하기도 싫다. 차단할 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우리 와이프도 그만 좀 이용해 먹고. 그 문자를 본 저는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이미 헤어진 사이라는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그게 진짜였더라고요. 그제야 그때쯤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꿨던 기억이 났어요. 스팸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 친구 때문이었나 봐요. 남편이 친구가 이사 오자마자 질색하고 싫어했던 것도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둘이 모텔에 간 건 뭐죠? 헤어진 사람들이 모텔에 갈 이유가 대체 뭐가 있나요? 갑작스러운 미스터리에 머리가 아파지던 저는 곧 이해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불륜이나 저지르는 사람들 심리를 정상인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애초에 바람을 안 피웠으면 그 친구한테 이런 협박 받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자업자득이라 남편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쓰레기통에 버리고 싹 잊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저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뒤치다꺼리할 남편이 없어지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프리랜서라 집에서 일하다 보니 맞벌이면서도 집안일을 거의 도맡다시피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바보 같았죠. 이젠 아이와 저만 챙기면 되니까 큰 짐이 없어져서 여가 시간도 생기고 마음도 여유로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더 잘 되더라고요. 결혼했을 때보다 돈을 2배는 더 벌면서 풍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는커녕 살던 동네를 쫓기듯 떠나야 했어요. 불륜녀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다 나서 하던 가게가 쫄딱 망했거든요. 제 전남편은 시가에서 쫓겨나고 친구들 그룹에서도 왕따를 당했대요. 회사에서도 입지가 안 좋아져 승진도 못하고 매번 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와 전남편처럼 남의 가슴에 대못 박으면 천벌 받으니까요. 다들 나쁜 일 하지 마시고 착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